일단 우리 30번부터 좀 보도록 할게요. 30번 같은 경우는 여기 지금 맨 첫 번째 줄에 보시면은 처음에 문제 무엇이냐? 자, 우리가 잘 듣는다는 것은 바로 무엇이다? witnessing, 목격을 하는 것이다 나와 있습니다. 어째서 잘 듣는 것이 내가 직접 눈으로 보는 목격이라 했더니 이것의 의미는 뭐다? 당신이 듣고 있더라. So, 그래서 당신의 친구가 뭐라고 느끼게 하는 거? 나 지금 혼자 말하니? 이거를 느끼지 않게 하는 것이 잘 듣는 청취이다. 그래서 내가 잘 보고 있어. 나 여기에 있어. 라고 친구에게 알려줄 수가 있는 강력한 방법은 무엇을 하는 거다? 당신 자신의 말을 repeat back, 다시 한번 돌려주는 것이다. 아, 그치, 아, 그랬어? 등등등으로 친구가 있다는 말을 한번 돌려주는 건데 어떤 느낌으로? what, 어떤 것이다? 당신이 친구가 하고 있는 말을 듣고 있다고 친구의 말을 나만의 언어로 돌려주는 것. 그래서 우리가 지금 communicate, 의사소통이 validation, 그럼 이 뜻이 뭐예요? valid가 원래 유효한이야. 그래서 우리 의사소통이 지금 validate, 유효함, 유효성, 잘 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보자면 당신 친구가 지금 막 자기 문제에 대해서 describe, 설명을 했단 말이야. 친구한테 이랬을 때 당신이 앞에 쓴 말 sound like, 나 너처럼 들린다? You are really upset. 야, 너 진짜 속상했겠다 라고 처음에 말을 해주고 그 여자애는 너무 너에게 demanding, 요구를 많이 하고 judgmental, 너무 너를 판단하려고 들어. 그래서 total sense to me, 나한테는 어떻게 느껴지냐 하면은 네가 왜 그렇게 짜증났었는지 알 것 같아 등등등으로 친구에게 공감하는 말을 해주는 것, 이게 바로 잘 듣고 있다는 것에 대한 정의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럴 때요, 진짜 어떻게 안 됐다 이렇게 말을 하실 때랑 포인트가 뭡니까? 우리가 누구처럼 말할 필요가 없다? 테라피스트, 여러분 이 친구가 누구예요? 치유사예요. 즉 나는 여러분 내 친구인 거지 심리상담가가 아니기 때문에 마치 챗 GTP처럼 아 진짜 어떻게 하는지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어. 그래서 단순히 어떻게 한다? 친구에게 알려주기만 하면 돼요. 어떤 것을? 그들이, 자 그럼 have heard가 원래 듣다인데 be heard 하면 뜻이 뭐예요? 말하고 있는 것. 네가 말하고 있는 것을 정확히 알고 있어. 이렇게 상대방이 인지하게 하는 겁니다. 근데 웃긴 거는요. 사실은 우리의 친구 같은 경우는 사실은 몰라? 우리의 머릿속에서 어떤 생각이 지나가는지는 알지 못하고요. 뭐에도 불구하고 사실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실이냐? 우리가 네 말 듣고 있어 라고 생각을 줘도 우리 머릿속의 생각을 친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무엇을 공유할 필요가 있다? 친구에게 네가 뭘 할 필요가 있다? 비판할 필요가 있다는 게 아니라 내가 네 이야기를 듣고 있어 라는 식의 느낌을 공유해주는 것이 바로 무엇이다? 잘 듣기는 이꼴 뭐와 같다? 목격과 같다입니다. 그래서 내가 잘 듣고 있어 이렇게 맞장구를 쳐주며 듣는 것의 포인트를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31 같은 경우도 요거는 헷갈렸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맨 첫 번째 줄 보시면은 여기 동사가 cure이랍니다. 그쵸? 근데 앞에 does가 나왔으니까 우리 이거를 뭐라고 부른다? 강조의 do라고 부르면 되겠죠. 그래서 철학은 실제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다라고 말하는 거야. 그리고 그것은 요 철학적인 테라피, 치료법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철학이라는 과목이 당신의 문제를 치료할 수가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나 뭘 하기 전에 내가 철학을 공부해서 내 문제를 해결을 하기 이전에 우리가 먼저 할 게 무엇이다? Make sure,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확인할 건 무엇입니까? It is suit to, 그것이 뭐뭐에 맞다. 뭐에 맞는다? 철학이라는 것이 당신의 상황에 맞는지를 먼저 보는 게 선행이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당신이 굉장히 마음이 상했다? 왜 상했냐? 당신이
돌이 있어요. 어디 안에? 신발 안에 돌이 들어가서 아 불편해, 아 짜증나, 아 귀찮아 이렇게 마음이 상했다고 해봐. 이랬을 때 사실은 신발 속에 돌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이 상담받을 필요가 있다 없다? 아니 없죠. 그쵸? 왜요? 단지 그냥 신발 벗어가지고 신발에 있는 돌을 빼면 되겠지. 그럼 봐봐. 이게 무슨 문제예요? 단순 해결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철학까지 갈 필요가 없다는 거야. 불편해. 그냥 빼면 되는 문제는 철학이 해결할 문제가 아닌 거고, 그 다음에 신발 속에 있는 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 선생님 제가 지금 불편해요. 왜 그러시죠? 아 신발 속에 돌이 들어갔네요. 라고 상담가한테 말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그렇게 말한다는 것이 stop A from ing. A가 ing 하는 것을 막다인 건데 상담가에게 말을 한다고 해서 당신의 신발에 내 발을 아프게 하는 것이 사라지니 안 사라지니? 안 사라져요. 왜? 돌을 아직 안 뺐기 때문에 당연히 불편함이 사라지지 않아. 그래서 no matter how 내가 아무리 공감을 주는 공감적인이에요. 내가 아무리 공감적인 청취자를 찾는다고 하더라도 걔가 내 말을 잘 들어주어도 내 발의 불편함은 사라지지가 않고, 또 내가 어떤 학파의 테라피 치료법을 이 사람이 subscribe to 구독하다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학파의 치료법을 찾아가서 제가 이게 불편해요 라고 상담을 할지라도 그 사람의 문제 해결과는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어떻게 말합니까? 사람들에게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I suspect to be 내가 어떤 거를 예상하고 있다 말하냐. 예를 보시면 medical은 의학이에요. 의학의 심리학의 전문가에게 빈칸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의 내용은 뭐다? 내가 근본적인 해결책을 나 스스로 해결할 수 있을 때는 철학까지 갈 필요도 없고요. 그게 아니라 누가 먼저다? 의학 전문가나 심리 전문가한테 가는 것이 먼저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가 지금 가장 먼저 가야 하는 게 뭐라고요 여러분? 정답이 1번입니다. 내가 뭐에 관해서는 physical, 물리적인 문제에 관해서는 이 두 사람 전문가를 갖는 게 맞고 철학까지 갈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 2번 같은 경우는 영적인 이렇게 보시면 되고 4번 같은 경우는 이게 뜻이 뭐야? treated, 치료받는. 그러면 치유될 수가 없는. 3번은 논리적인. 그러면 5번은요. 일시적인이라고 쳐봅시다. 그러면은 신발 속에 돌멩이 때가 발이 아프다면 이렇게 물리적인 고통에 관해서는 그에 해당하는 전문가를 가는 게 맞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요 철학의 장점을 이해하지 못한다. 다른 사람들이 painkiller, 이게 뭐예요? 진통제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듯이.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뭘 먼저 쓰는 게 맞다? 진통제를 먼저 쓰고 그 다음에 철학가를 가는 게 맞건, 혹은 이거 진통제와 철학을 같이 해결할 수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진통제가 뭐예요? 내 물리적인 고통을 치료해줄 의사나 정신상담가가 되는 거고, 얘는 뭐예요 여러분? 내 말을 들어줄 공감해줄 사람이 철학이 되기 때문에 내가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에 관해서는 이 물리적 문제는 이거 해결할 수 있어서 맞고, 이게 해결된 다음에 해결할 수 없을 때에는 그것과 관련된 철학 전문가에게 가서 나의 문제를 상담하는 것이 맞다라는 겁니다. 즉 여기 지금 내용이 뭐라고요?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는 그에 맞는 방법을 찾아가는 게 우선순위가 있다는 말을 이렇게 신발 속의 돌멩이랑 여기 나와 있는 전문가들을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떤 아픈 부분에 대해서 아무리 생각을 깊게 해도 해결할 수가 없을 때에는 얘네가 먼저 해결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내용밖에 안 되는 건데 이게 지금 뭔가 말이 철학이 나오기 때문에 이거 무슨 지문이야? 이렇게 느꼈을 수는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 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는 여러분 저랑 먼저 해설 듣고 오답 노트 같이 해볼게요. 왜냐? 그럼 이 내용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럼 예를 보겠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과학을 어떻게 기대하고자 하냐? 절대적인 답을 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대요. 누가? 과학이. 자, 그런데 여러분 과학이 작동하는 방식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에요? 과학은 절대적인 답을 준다, 주지 않는다? 주지 않는다. 여러분 이게 정답입니다. 그래서 이 과학적인 결론 같은 것들은 무엇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가장 available, 이용 가능한 증거를 at the time, 그 이론이 만든 그 당시에, 그 이론이 만든 당시의 시점에서 이게 정답이야 라고 보여주는 것이 과학적 결론인데요. 자, 그럼 여기 as 보이실까요? 해석이 모모함에 따라서 이렇게 적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증거가 나타남에 따라서 내가 내렸던 과학적 진리가 이겁니다 라고 했던 이 결론은 accordingly, 그에 따라서 바뀔지도 모른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스톱해보시면요. 이 친구가 지금 글의 도입부가 되는 거라서 제가 잠깐 여기서 도입이라고 적어보겠습니다. 그럼 잠깐 오답 노트 꺼내보실래요? 그럼 거기 스텝 3 있죠? 스텝 3가 먼저 도입 이렇게 적어볼게요. 먼저 사람들이 과학을 어떻게 생각했더라? 절대적인 답을 줄 수 있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이 사람이 하는 말은 절대적인 답을 주는 방식은 과학이 작동하는 방식이 아니다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짝대기 하나 그어주시죠. 과학은 절대적 답을 주는 학문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에 어떤 것, 과학적 결론이라는 부분은 뭐에 기반으로 하다? 과학이 만들어진 그 당시의 증거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새로운 증거를 발견하게 된다면 당연히 뭐 한다? 바뀔 수도 모른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맨 처음에 도입부 내용은 뭐다? 과학이 절대적인 답이 될 수가 없는 이유는 그 당시에 증거로만 기반을 하기 때문에 새로운 증거가 나왔을 시 무조건 바뀔 수가 있더라. 그럼 얘가 바로 맨 처음에 도입부가 되겠습니다. 그럼 그다음 여기 사이언스부터는 사실은 전개 부분이어서 또 역시 잠깐만 먼저 해석 좀 하고 정리 좀 해드릴게요. 과학은 최종 진실의 claim, 주장을 하고자 만든 것이 과학이 아니에요. 오히려 과학이 만들고자 하는 이론의 증거가 무엇이냐면은 훨씬 강력하고 훨씬 믿을 만한 이해를 주고 싶은데 반드시 무엇을 통해서? 반복적인 실험을 통해서 아 이게 맞아요 라는 강력한 이해를 주고 싶었고요. refinement라면 개선이에요. 그리고 콜렉션이 지금 뭐예요? 수정이 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과학은 어떤 거다? 어떤 진리를 주장한다기보다는 반복적인 실험, 반복적인 개선, 반복적인 수정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음을 키워주는 것이 과학이라서 예시 보겠습니다. 초기 연구들은 어떤 걸 주장했냐? 특정한 다이어트가 여러분 식단이에요. 어떤 음식의 식단이 질병을 막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야. 그런 거 있죠. 왜? 그럼 마늘 먹으세요. 암 안 걸려. 이렇게 말을 했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조금 더 이해 가능한 연구가 나와서 무엇을 밝혔냐? 우리가 원래 믿고 있던 것보다는 그렇게 마늘이 항암 효과가 없다는 것이 지금 밝혀진 거야. 그래서 이렇게 점진적으로 원래 가설을 콜렉션, 수정해 나가는 과정은 과학의 실패라고 보는 것이 아니고요. 틀린 걸 고쳤기 때문에 과학의 아주 강력한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잠깐 여기까지 보시고 우리 잠깐 전개 좀 정리를 해볼게요. 그러면은 과학이 바뀐다는 것은 무엇이다? 과학이 만들고 싶은 것은 여러분 이겁니다. 무엇을 통해서? 반복적인 실험, 개선, 수정을 통해서 무엇을 만들고 싶다? 조금 더 강력하고 조금 더 믿을 만한
이해도를 높이고자 하는 것이 과학의 원래 정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시가 뭐라고요? 어떤 특정 음식이 질병에 도움이 된다고 했었는데 막상 실험을 해보니까 그렇게 유의미하지가 않았었다. 라는 한번 짧게 좀 적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이 음식이 질병에 좋다고 했었는데 아니면은 이거 안 먹으면요? 그것이 아니고 이렇게 과학의 어떤 것? 점진적인 수정 과정은요. 과학의 열등함을 설명한다기보다는 과학의 장점을 설명하는 도구가 되겠습니다. 시험을 보니까 이게 틀렸대. 내가 고칠게. 그러면 이것은요. 과학의 장점을 어겨지는 거예요. 점진적 수정 과정은 과학의 장점이다. 그래서 내가 어떤 아이디어를 다듬고 개선시키는 그 능력은 뭘 만든다? 과학을 더 믿을만하게 만든다라고 했습니다. 왜 장점이다? 내가 이게 바뀌었기 때문에 조금 더 믿을 수 있는 과목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to로부터 여러분 지금 얘가 결론 부분이 되기 때문에 살짝 요거 좀 올리고 좀 보여드릴게요. 자, 그래서 내가 과학에 틀린 것을 발견해서 고쳤다는 것은 과학의 약점이 아니라 장점이 되는 이유가 뭐라고요? 얘가 조금 더 믿을 수 있는 자료로 바뀌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거고, 여기 to로부터가 지금 결론 부분이에요. 진정한 과학적 사고란 무엇을 요구한다? 어떤 생각을 받아들이는 것을 요구하는데 지식은 항상 어떻다? 프로비셔널, 임시적이고 그 과학적 주제는 항상 바뀔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결론 볼게요. 과학적 사고의 정의가 뭡니까? 지식은 항상 어떻다? 지식은 항상 임시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고 과학적 주제는 항상 바뀔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과학적 사고. 불변의 진리는 없다라는 것이 과학적 사고예요. 그래서 뭐가 중요하다? 과학의 진짜 찐 목적은 빈칸이 아니라 뭐 하는 것이다? 가장 가능한 설명을 주는 게 정답이래요. 뭘 기초로 했어? 현재의 evolving, 진화하는 증거로 기반해서 지금 가장 그럴듯한 답변을 주는 것이 과학의 찐 목적이다. 그럼 적어볼까요? 그래서 과학의 목적이 뭐라고? 무엇이 아니라 바뀌지 않는 것이 아니라 뭘 주는 거다? 현 상황에서 가장 possible, 가능한 설명을 줄 수가 있는 것이 여러분 과학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지금 상식 알고 있는 게 뭐죠? 태양은 동쪽에서 뜬다일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요 설명이 어느 날 갑자기 틀렸다고 해봐. 그래서 뭐야? 태양은 동쪽에서 안 떠? 왜? 라고 할 수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거에 따르면 왜? 과학적 사고와 목적은 항상 불변의 진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뭔가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과학의 목적은 바뀌지 않는 것이 아니라 현 상황에서 가장 가능한 설명을 줄 수가 있냐 없냐가 과학의 목적이다. 여러분 빈칸 같은 경우는 뭐가 들어간다고요? 바뀌지 않는 것이 아니라 바뀔 수 있는 것. 그래서 여러분 정답이 1번 되는 거예요. For all time이니까 평생 동안 바뀌지 않는 진실을 전달하는 것이 과학의 목적에 있지 않고 과학적 사고의 찐은 나 지금 이거는 지금 봤을 때는 이게 맞는 것 같아. 그런데 나중에 바뀔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과학적 사고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왜 하면 2번은 안 돼요. 새로운 증거에 따라 이론을 수정하는 것은 여기서 요 부분이 아니라 요 뒷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얘는 여기 본론의 주제예요. 그래서 빈칸과 맞지 않고요. 여러분 3번 볼게요. 더 나은 데이터가 발견하게 되면은 설명을 업데이트한다. 같은 내용이죠. 4번 볼게요.
우리가 항상 오픈, 열려 있어야 하는 건데 결론이 바뀔 수가 있다는 것도 주제문. 5번 볼게요. 우리가 아이디어를 아주 주의 깊게 검증하는데 무엇을 통해서? 반복적인 실험을 통해서도 여기랑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2, 3, 4, 5번은 과학이 바뀔 수 있다는 입장인 거고 1번 같은 경우는 불가능성을 의미하기 때문에 답이 될 수가 없어 여러분. 그래서 이게 지금 스텝 3죠 여러분. 그럼 스텝 1 가볼게요. 그럼 거기 스텝 1에다가 적을 게 뭐냐면 이거예요. True Scientific Thinking. 여러분 이게 바로 스텝 1에 적겠습니다. 찐 과학적 사고. 여러분 이게 지금 설명하고자 하는 글의 소재가 됩니다. 그럼 스텝 1이 뭐라고요? True Scientific Thinking 적으시면 되고 자 여러분 그 다음에 우리 오랜만에 스텝 2 좀 한번 해볼게요. 그럼 거기 스텝 2에다가 적고 싶은 게 제가 요거 하나가 있었는데 바로 이 친구입니다. 한번 여러분 스텝 2에다가 적어볼게요. Not A but rather B 라고 적어보겠습니다. A가 아니라 B라고 뜻만 좀 적어볼게요. Not A but rather B. A가 아니라 B다. 즉 과학이란 바뀌지 않는 것이 아니라 현 상황에 맞는 답을 주는 것. 요거 여러분 한 개만 적어주시고 스텝 4랑 5는 지금 굳이 보지 않을게요. 방금 나왔던 결론까지 설명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받고 여러분 저랑 같이 요거 21번 좀 자세히 볼까요? 그럼 21번 같은 경우도 얘가 내용이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 이 친구가 살짝 헷갈릴 수가 있는 게 저 big on fireplace가 뭔지 좀 헷갈릴 것 같습니다. 다시 좀 볼까요? 자 보면은 자 먼저 우리가 살을 빼고 싶잖아. 그럼 보통 우리 가장 먼저 뭘 하니? 일단 밥을 안 먹죠 여러분. 근데 그게 진짜 바보 같으신 거야. 왜? 밥을 먹지 않으면 근육이 빠지기 때문에 우리가 지방으로 몸이 바뀐단 말이죠. 더 뚱뚱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예를 보시면은 살을 빼고 없다면 당신이 알아야 하는 것이 뭐냐? between A and B 요 두 개의 차이를 알 필요가 있대요. 그게 뭐냐? 실질적으로 지방이 타는 것과 그리고 지방을 태우는 효소가 성장하는 것 사이의 차이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운동 아세요? 존투 운동? 여러분 몰라요? 그 작년에 다들 러닝 엄청 유행하면서 다들 러닝 존투 하는 거 같아서 존투가 뭐야 했더니 여러분 요게요. 이렇게 쓰는 존투인 건데 우리 심박수를 따지는 거래요. 살이 되게 잘 빠지는 심박수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무슨 뭐 빼기 나이 빼고 곱하기 뭐를 하면은 어떤 심박수에서 어떤 심박수까지가 거기에 맞춰서 운동을 하면 살이 빠지기 때문에 달리기 할 때 그렇게 하면 된대. 난 그래서 그런 게 어딨어 하고 무시했었는데 여러분 그게 찐이래요. 제가 논문을 좀 이렇게 봤거든요. 근데 찐인 거 그래서 그럼 대체 심박수와 살이 빠지는 게 무슨 상관입니까? 했더니 그 특정 심박수가요. 우리가 지방이 탈 수가 있게 몸의 체온을 도와줘서 실제로 살이 빠지게 도와주는 거래. 여러분 그게 바로 뭐다? 그 심박수가 바로 살이 빠지는 효소를 키울 수가 있는 기본 바탕이 되고 그렇게 열심히 뛴 다음에 근력 운동할 때 우리가 실제로 근육이 타서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정말로 지방이 빠지는 것과 지방이 빠질 수 있는 길을 만드는 것 두 가지는 분명히 우리가 구분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마치 뭐와 같다? 마찬가지네요. between A and B 나왔는데 우리가 벽난로 앞에 앉아서 실제로 통나무를 불에 태우는 것 여러분 이게 바로 지방이 타는 거가 되는 거고요. 우리가 앞으로 이거 뭐지? 벽난로를 피려고 미리 통나무를 쌓아두는 것. 그러니까 미리 쌓아두는 게 바로 뭐예요? 지방 태우는 효소를 준비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존투 운동이 그 심박수가 바로 이렇게 미리 벽난로 옆에
통나무를 쌓아두는 행동이었던 거고 그게 오랫동안 지속이 되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불에 탈 수가 있게 된답니다. 자, 이랬을 때 만약에 지금 당신이 겁나 뚱뚱하다면 당신은 무엇이 있다? 벽난로 자체가 작은 거예요. 왜? 지방을 태울 수 있는 구멍이 요거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나는 여기다가는 아주 쬐끔쬐끔의 지방만 태울 수밖에 없기 때문에 태우지 못한 지방은 전부 다의 살이겠죠. 그래서 뚱뚱하다면 당신은 벽난로가 굉장히 작다라고 말했고요. 그래서 12분 동안 달리기를 열심히 했단 말이야. 하면서 그것은 뭘 만들 수 있다? 당신이 몇 달 후에 더 큰 벽난로를 만들 수가 있는, 즉 내가 살 뺄 수 있는 구석을 더 많이 키워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예요? 실제로 지방이 탄 거야, 안 탄 거야? 아직 안 탄 거예요. 아직 탄 게 아니라 나중에 살 뺄 수가 있는 벽난로를 조금 세워둔 것이 달리기였고, 그런데 당신이 뭘 한다면 에어로빅 같은 유산소 운동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지방을 태우는 동안에 무엇이 생긴다? 요 지방을 분해하고자 하는 효소의 성장이 바로 운동의 찐 목적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여러분 우리가 운동 왜 한다고요? 지방이 탈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운동을 하는 거지 운동 이꼴, 살 빠짐 이꼴, 지방 연소 이꼴은 아니에요. 그래서 당신이 조금 더 버터 버닝, 자 이게 뭐예요? 지방을, 이 버터를 태우는 요 효소를 더더더 많이 원한다면, 즉 벽난로를 더 크게 짓고 싶다면 A year from now, 지금부터 1년 동안 더 큰 칼로리를 태울 수가 있는, 칼로리를 소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대요. 뭘 통해서? 운동을 통해서 일단은 벽난로 크기를 키워주는 게 맞고, 그랬을 때 우리가 실질적으로 fat calorie, 이게 뭡니까? 지방에 대한 칼로리가 탈 수가 있답니다. 무엇이 아니라 당 칼로리가 아니라. 그럼 당이 뭐예요? 탄수화물이에요. 그렇죠. 그럼 탄수화물 역할이 뭔데? 우리가 기르는 기본 에너지나, 그래서 보통 우리는 탄수화물 먼저 쓴 다음에 그 다음에 지방을 태우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운동을 한다는 것은 탄수화물이 아니라 정말 찐찐찐 쌓여있는 지방을 태울 수가 있는 것. 그래서 운동을 하는 목적은 바로 무엇이다? 우리가 요 지방을 탈 수가 있는 효소를 크게 키워주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의 몸은 나중에 알아서 지방을 잘 태우는 기계처럼 변할 수가 있는데, 뭐 대신에? 지방을 이렇게 저장하는 몸 대신에. 근데 여러분 결국에 뭐라고요? 일단은 좀 운동을 해놔야 잘 살이 찌지 않는 몸으로 바뀐다. 그럼 그 말을 지금 이렇게 길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시 포인트로 올라가서 더 큰 벽난로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지금 여기 그래서 물어봤으니까 잠깐 선까지 좀 여러분 확인해 보겠습니다. 1번, 자, 더 많은 칼로리를 태울 수 있도록 몸의 크기를 더 키우는 것. 그게 여러분 1번이에요. 2번 같은 경우는 내가 더 지방을 태울 수 있는 효소를 갖춘 몸으로 거듭나는 것. 3번 같은 경우는 그래, 것이라면 장이잖아요. 건강한 장 박테리아를 가진 장을 갖고 있는 것. 4번 같은 경우는 건강한 효소를 기를 수 있도록 건강한 식단을 짜는 것이고, 5번 같은 경우는 운동을 장려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인데, 여기 포인트가 뭐다? 작아진 내 벽난로의 크기를 키워라. 지방을 연소할 수 있는 몸으로 바꾸세요 이기 때문에 정답이 2번 외에는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잊지 마셔야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게 삼시세끼 정확한 시간 밥 먹는 거고 좀 많이 앉아있지 않는 게 포인트인 것 같아요. 자, 여러분 그 다음에 23번 같은 경우는요 이겁니다. 우리는 지금 대부분 아파트에 살기 때문에 사실은 정원에 무엇인가 기르지 않지만 옛날 사람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냐 이거야. 그럼 여기를 볼까요? 집들이 뭐가 없었다 여러분? 단열재가 없었대요. 여러분 우리 학원 지금 좀 많이 냉하고 춥지 않나요? 여러분 이 건물에 단열재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콘크리트
크리크만 있기 때문에 좀 쉬워요. 지금 이렇게 단열재가 없는 건물, 어떤 거, 에어컨이 없던 시절을 한번 생각을 해보래요. 정말 끔찍해요. 가고 싶지 않은데 바로 그럴 때 전통적으로 집을 시원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은 뭐밖에 없다, 여러분? 나무를 심어서 그늘이 있는 나무를 심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 나무는 이렇게 많아야 돼요. 왜? 나무는 이렇게 많아야지 우리 집에 햇빛이 안 들어오니까. 그래서 우리 집에 그늘을 만들고 싶다라는 거예요. 뭘로부터? 태양열을 피해서 우리 집을 시원하게 나무 그늘을 만들고 싶다는 아이디어는 정말 너무너무 단순하지만 그럼 문제가 뭐예요? 이거 생각보다 복잡해요. 자, 내가 여기 집이 있다? 여기다가 이렇게 나무를 심었다? 그러면 끝인 게 아니죠. 왜? 햇볕은 여러분 동쪽에 서쪽까지 움직이면서 나무 그늘이 처음엔 여기에 있다가 일리 오게 되는 거니까 결국 나는 지금 뭐야? 저녁 때밖에 안 시원해. 그래서 여기다가 또 심었다? 그랬더니 뭔가 겹치는 것 같긴 한데 집이 완전 가려지는 게 아니어서 여기서 하는 말은 무엇이다? 실제로 나무를 심어서 그늘을 얻기에 햇볕은 가만히 있지가 않고 움직인다. 그래서 하루 종일 시간이 지나면서 태양의 광선이 자꾸 하늘의 새로운 장소에 뿅뿅뿅 움직여서 새로운 방향을 갖게 오게 되고 요 호라이즌, 요 수평선에 대해서 다른 고도를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가 태양빛을 피할 방도가 없습니다. 집 전체에 삥 둘러도 12시에는 직사광선이 있기 때문에 피할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가 태양 광선이 강해지건 약해지건 이 물체가 그림자를 각각 다른 길로 들이오기 때문에 각각 다른 방향과 그 지역의 풍경에 따라 바뀌기 때문에 우리 집에 완벽하게 그늘 안에 있게 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어떤 말을 하고 싶습니까? 에이지스트, 쉽다? 그러면은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게 우리 집 주변 전체를 다 둘러서 나무를 심어.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요 방법은 여러분 보세요. impractical이에요. 실용적이지 않아요. 왜? 나무가 클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 집 주변에 나무를 쫙 심는 것은 실용적이지가 않고 비효율적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플러스 알파로 무엇을 요구한다? 나무가 그늘이 어떻게 나올 수가 있을까를 먼저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주 사려 깊은 계획이 필요하다. 뭘 하기 위해서? 그늘을 만들기 위해서. 어디에, 언제 가장 필요한 그늘이 생길지를 나무의 각도를 계산하고 심어야 되기 때문에 집 주변에 나무 심으면 되지? 그러면 이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여러분 2번밖에 안 돼요. 자연적으로 그늘을 효과적으로 만들기가 사실은 굉장히 어렵더라. 우리가 일부러 그늘 밑에 들어가 쉬지 않는 이상 나무가 집을 가리기에는 한계점이 분명히 있더라.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딱 한 개만 더 보고 그냥 끝낼게요, 여러분. 자, 그럼 24번입니다. 여기가 지금 타란툴라가 독거미란 말이죠. 그 밑에 여러분 그 Dotted Humming Frog가 그냥 개구리인데요. 그러면 Amphibian. 그럼 대부분의 양서류들은 당연히 독거미를 무서워합니다. 그럼 개구리 피부 알죠? 촉촉 매끈매끈하잖아. 걔네 같은 경우는요, 이제 피부를 통해서 호흡을 하기 때문에 피부가 정말 얇다고. 그래서 독거미 한번 그냥 잘리면 그냥 죽는 거야. 그래서 타란툴라가 보통은 이렇게 개구리 천정될 수밖에 없는데 Dotted Humming Frog 요 특정 종류의 개구리가 있대요. 그런데 갑자기 요 개구리만 보면은 요 독거미가 굉장히 soft, 말랑말랑한 아이로 바뀐대요. 그래서 이 개구리를 확인하려고 얘들을요 mouth part, 입으로 확인해. 한번 맛을 보는 거야, 개구리를. 그러면서 너 내가 아는 개 맞구나 라고 확인하게 되면은 먹지 않고 개를 풀어줍니다. 그러면 어째서 자신의 먹인 개구리를 먹지 않고 풀어준다 했더니 요 개구리가요
타란툴라가 파놓은 버로 구멍 안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같이 집을 쉐어하게 되는데 여기서 cohabitant, 요 이상한 공동 거주자들은 무엇을 피한다? 하루의 열기를 피해서 땅속에 있고서 알을 낳는데요. 그늘진 구멍에 서로 나란히 알을 낳습니다. 즉 거미의 알과 개구리의 알이 같이 옆에 나란히 붙어 있는 거야. 그래서 낮 시간 동안은 햇볕을 피하고 밤 시간이 됐을 때 개구리가 어떻게 발견됩니까? hanging out, 밖으로 나가게 되는 건데 직접적으로 어디 안에 거미가 다리가 이렇게 있으면요 거미의 몸뚱이 아래에 개미가 이렇게 숨어서 같이 움직이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특히 hairy, 털이 엄청 많은 보디가드, 즉 요 타란툴라는 무엇이 돼준다? 요 개구리의 쉼터가 돼주고 이 아이를 보호해주고 요 개구리를 여러분 먹이를 준대요. 즉 마치 자식처럼 애가 애끼고 사는 거예요. 어째서 거미가 자기 배 아래에 개구리를 숨겨두고 이렇게 자신이 이제 일진같이 행동할 수가 있냐라고 했더니 요게 있습니다. 자, 원래 요 개구리 같은 경우는요 자신의 올챙이한테 무엇을 주냐? 거미가 먹고 남긴 음식을 먹여요. 그리고 작은 벌레를 잡아 먹어줍니다. 그쵸? 자, 이랬을 때 타란툴라가 요 개구리한테 먹이도 주고 집도 주면서 키울 때 반대로 얻는 이득이 뭐가 있었습니까? 라고 했더니 요 개구리가요 개미를 먹는데 특화가 되어 있대요. 그런데 요 개미가 바로 무엇이냐? 항상 타란툴라의 알을 잡아 먹어서 거미가 알을 낳지 못하게 방해를 했는데 너무 조그맣고 빨라서 거미가 잡지 못하는 것을 그럼 개구리는 뭐가 있죠? 긴 혀가 있기 때문에 한 번에 싹 먹어줘서 얘가 안심하고 알을 낳고 기를 수가 있게 하는 거야. 그래서 타란툴라가 저 도티도 어쩔 개구리를 키우는 이유는 무엇이다? 자신의 알을 지키는 개미를 잡아먹게 하는 저 역할을 쓰기 때문에 이 애를 돌보고 키워준다. 그럼 여기 지금 두 종의 이 포식자와 피식자 간의 어떤 거다? 기묘한 공생 관계니까 정답이 여러분 3번 되는 거예요. 자, 1번 보겠습니다. 자, 포식자의 놀라운 동맹. 여러분 이것도 참 나쁘지가 않은 답이라 일단 세모칠 거고요. 여러분 2번 볼게요. 개구리 먹는 거미가 역전되었다. 그럼 그 얘기는요. 개구리가 거미를 먹어야 돼. 그게 안 나왔으니까 지우시면 되고 그러면 4번 볼게요. 동물의 세계에 좀 이상한 파트너 관계. 너무 좋네요 여러분. 세모치겠습니다. 5번 볼게요. 아주 섬세한 밸런스, 균형이 있는데 보호와 predation, 잡아먹는 것에 alignment, 일직선 사이에 뭔가 좀 독특한 밸런스가 있다입니다. 얘는 안 됩니다. 그럼 볼게요. 1번과 4번도 되게 좋은 답인 것 같은데 왜 답이 될 수가 없나요? 라고 하신다면 원래 거미는 어떤 아이다? 개구리를 먹는 아이인데요. 이 개구리가 거미의 천적인 개미를 잡아주기 때문에 이렇게 이어지는 관계야. 그래서 어떻게 되었다? 친구가 되었다. 누가? 나의 천적이 친구가 되었다. 뭘 위해서? Your own good.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이렇게 보는 게 맞겠습니다. 요 셋의 관계를 모두 설명하려면 1번과 4번은 요 둘 사이의 관계밖에 안 나왔어요. 거미와 개구리. 그런데 3번 같은 경우는 여기서 거미가 얻는 이득까지 나오기 때문에 정답이 3번에 조금 더 확장적인 제목이 되겠습니다. 얘가 되게 비슷한 답이 많이 보여서 헷갈렸던 것 같습니다. 끝! 할게요. 여러분 제가 지금 잠깐